주로 과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켓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특정 직업이 손목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핸드폰을 할 때 필연적으로 이쪽 힘줄에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어서 핸드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고요. 중년 이상의 여성, 즉 40대나 50대 여성분들에게는 매우 호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팔을 그렇게 많이 쓰는 일을 하지도 않고 뭐 집안일만 하는데도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서울병원의 한광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목에서 상당히 흔하게 환자분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득게르뱅 병 또는 득게르뱅 질환이라는 병인데요. 이름이 좀 생소하죠. 득게르뱅. 이거는 이 병을 처음 정의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득게르뱅 병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에게 더 친숙한 이름으로는 손목 건초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손목의 제1신전구획 건활망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제가 짚어나가겠습니다. 득게르뱅 병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신전구획 건활망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 손목을 이런 단면으로 자른 후에 손등 쪽에 위치하고 있는 힘줄들을 표현해준 그림입니다. 손목의 손등 쪽에서 손목을 피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피는 역할을 하는 힘줄들을 신전건이라고 하는데, 손등 쪽에 총 6개의 구획으로 이 힘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숫자로 1, 2, 3, 4, 5, 6이 표시되어 있고, 각 구획마다 힘줄이 1개에서 많게는 5, 6개씩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즉 우리가 엄지손가락부터 세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이 1신전구획에 건초염이 생기는 거를 득게르뱅 병이라고 하고요. 사실 다른 2, 3, 4, 5, 6 구획에서도 이런 비슷한 건활망염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잘 생기지 않고 1번 신전구획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만 보셔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그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손등에서 약간 엄지손가락 쪽으로 온 이 부분이 제1신전구획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힘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를 건활막 또는 건초라고 하고, 이런 건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게 제1신전구획 건활망염, 손목 건초염 또는 득게르뱅 병입니다. 이런 게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목이 이 구획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인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2차적으로 이 건활막이라는 이 구획 안에 염증이 차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과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켓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특정 직업이 손목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핸드폰을 할 때 필연적으로 이쪽 힘줄에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어서 핸드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고요. 중년 이상의 여성, 즉 40대나 50대 여성분들에게는 매우 호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팔을 그렇게 많이 쓰는 일을 하지도 않고 뭐 집안일만 하는데도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증상이 엄지손가락 쪽 손목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은 1차적으로 이 병을 의심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이 많이 부어있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뻘겋게 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는 거고, 주로 손목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고요. 간단하게 내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 이쪽에 눌러보면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엄지손가락을 손가락으로 말아준 다음에 이렇게 꺾으면 이 힘줄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저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정상인 힘줄에도 이렇게 하면 꽤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손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손이랑 했을 때 비슷한 정도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반대손 꺾는 것보다 확실한 통증이 있다 하면 1차적으로 득게르뱅 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외래에 왔을 때도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서도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병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외래에 오시게 되면 이제 검사를 하나씩 하게 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처럼 정상적인 손목 엑스레이가 소견입니다. 뭐 특별히 엑스레이상 이상이 보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찰만으로도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그냥 외래에서 간단하게 본 초음파인데요. 초음파에서 검은 부분은 주로 물을 나타내고 다른 부분들은 좀 고체로 된 성분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요 검은 거는 힘줄 주위의 혈관이고요. 여기 새까만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회색, 요것이 우리 제1신전구획 안에 있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구획 옆으로 보시면 새까만 물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거를 뭐 쉽게 말해서 염증이 찼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주위에 검은 물이 많이 안 보이는데, 이 초음파는 게르뱅병이 꽤 심한 환자분의 초음파여서 염증이 많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찰 및 초음파 등을 통해서 병을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치료가 중요하겠는데요. 증상이 얼마 안 된 분들, 또 증상이 아주 가벼운 분들은 1차적으로 휴식과 좀 아껴 씀으로써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금 무리한 거를 쉬시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대를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일반 손목 보호대와는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엄지손가락의 위아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해서, 시중에 인터넷 같은 데도 엄지손가락 보호대라고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대략적인 착용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목 위아래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움직임을 제한해야 되고, 또 엄지손가락 자체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목 보호대가 아닌, 내가 손목이 아프니까 그냥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지 마시고 꼭 엄지손가락 보호대, 이렇게 검색하면 시중에도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착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아주 경한 경우, 또 증상이 얼마 안 된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 치료를 해보셨거나 오래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치료해 볼 수 있는 거는 간단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염제 등을 복용해 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된 분들한테는 제한적이고, 득게르뱅병 손목 건초염에서는 주사가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사를 맞으면 한 95% 이상의 환자분들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정도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주사를 맞고 완치될 가능성은 50% 정도고요. 그 다음에 몇 달 후 아니면 뭐 1년 후에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한 50%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한 번 정도 더 해보고, 두 번을 했는데도 재발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1, 2회까지 시도를 해봐서 치료될 가능성은 한 70에서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방법은 수술인데, 그러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주사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50%에서나 재발을 하면 그냥 바로 수술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만으로 일단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두 번, 세 번 주사를 했을 때 7, 80%의 성공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큰 수술로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간단한 주사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주사를 두세 번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결국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적 치료는 신전건 유리술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힘줄이 이 막에 의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막을 지금과 같이 간단하게 칼로 절개를 해주면 힘줄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면서 증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수면 마취만으로 간단하게 한 2-3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고요. 보통은 뭐 입원도 1박 2일, 2박 3일이면 충분하고, 다음날이나 한 일주일 후부터는 일상생활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1개월 정도는 무리한 작업이나 손동작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득게르뱅병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과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엄지손가락 쪽 힘줄의 통증이고 중년 여성, 40대, 50대 여성들에게서 흔히 생기고 제가 아까 잠깐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임신을 하거나 출산 직후 여성들에게 또 호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임신을 했거나 출산 후에 갑작스럽게 엄지손가락 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드케르뱅병을 먼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찰인과 초음파 등으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걸로 본인이 드케르뱅병이 의심이 되면 1차적으로는 스스로 손목보호대를 착용해 볼 수 있겠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갖고 약 처방도 받으시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주사 치료도 받으시고 또 그걸로도 계속 재발하는 소견이 보이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은 드케르뱅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